지난주에 민희진 대표가 강제로 해임이 되고 구독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난 영상에서 밝혔듯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가처분 때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고 본안에 가서 진다고 하더라도 민희진 대표가 잃을 것은 없어요. 그냥 천억을 잃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경업금지는 이미 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처분 재판이 가장 힘든 싸움이었고요.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화해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화해 제안이라는 거는 사실상 협박을 함과 동시에 협상을 제안을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민희진 대표가 뭐 이제 돈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돈이 없지가 않거든요. 이분이 한 몇 년째 그냥 억대 연봉이 아니라 몇 억대 연봉을 받아오셨던 분이에요. 민희진 대표의 강제 해임이 굉장히 뜬금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하이브가 그냥 계획대로 실행을 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하이브는 대기업이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민희진 대표 하나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미 어도에 포진을 시킨 만큼 그냥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냥 바로 해임을 처리를 하고 그냥 사건을 접는 걸로 플랜이 짜졌기 때문에 뜬금없이 이렇게 해임이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진 교체 이후에는 뭐 샤카타의 표절 시비부터 시작해서 뭐 퇴사자 A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부대표가 뭐 희롱을 했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대표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 뿐이고 부대표가 있는 자리가 탐나니까 본인이 이제 부대표랑 그렇게 사내 정치를 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부대표가 뭐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빈틈이 없으니까 막 직장 내 괴롭힘이니 뭐 성희롱이니 이런 걸로 몰아가지고 사람을 괴롭힌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하이브 측에서도 성희롱 사건을 맡았을 때 부대표에게 이제 혐의 없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하이브에서 인사 담당을 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어도 대표로 앉아있는 그 방시혁 닮은 그분이에요. 하이브 측에서 인사 담당을 했던 분이 이걸 재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본인들이 재조사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없죠. 증거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이요. 그래서 이 역시도 결국에는 의미 없는 그런 기사라고 봐야 될 거고요. 저는 굉장히 계속 의문이었어요. 주주간 계약이 일방적으로 민희진 대표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업을 말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민희진 대표가 사업을 말아먹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늘 본인이 기획했던 아이돌들은 거의 대부분 성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실패를 할 수가 없는데 주주간 계약이 리스크는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방시혁이 뭐 돈도 빌려주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풋옵션까지도 약속을 하고 이런 주주간 계약이 너무 한쪽에만 유리하고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이브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곤란함을 넘어서 사실은 두려운 상황이라고도 봐야 돼요. 계약이 해지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민희진 대표가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 이 사실이 있어야지만 이 주주간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 퇴사자도 등장하고 뜬금없이 막 샷컷하게 등장하고 막 다른 레이블들이 막 소송 걸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한 번에 집중 포화를 맞으면은 법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만하고 싶죠. 여기에 대해서. 그만하고 그냥 백기를 들고 싶죠. 근데 백기를 들기는커녕 싹 다 반박을 해버렸어요. 샤카타에게 표절 시비 걸었을 때 그래 너 그 음악학자 데려와가지고 해봐. 샤카타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액션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자도 뭐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무고로 끝날 확률이 높죠. 인스타에서는 이 퇴사자가 뭐 자기가 희롱을 당했니 뭐 그런 걸 해요. 근데 그 희롱 관련해서는 경찰에 고소 접수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사건을 부풀려서 인스타에다가 기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쟁점에서 다 논파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제 그 손족을 보내거나 교통사고로 막 위장을 해서 민희진 대표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민희진 대표가 집순이잖아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다고 이 사람이 사고가 날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먹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000억을 절대로 주기가 싫다면은 어도어를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어도어를 넘어서 하이브까지 폐업을 해야 1,000억을 안 주게 된다. 하이브를 폐업할 수는 없겠죠. 어도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는 결국에는 약속했던 돈을 다 뱉어야 된다. 그 시간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피곤한 사건들을 대중들에게 노출을 해가지고 쟁점화한다는 것 자체가 양아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게 하이브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엔터사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예인들을 고르시 했던 그런 엔터사들도 꽤 많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K-팝은 멸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K-팝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 K-팝 시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양아치들 투성이에다가 그냥 대중들이 봤을 적에는 이 K-팝이라는 게 양아치들이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더러운 판이다. 이렇게 인식이 잡혀 있어요. 지난주에 미니진이 사임했다. 프로듀싱 계속 맡을 것이다. 이거는 엄연히 가짜뉴스죠. 왜냐하면 본인 등판해서 이거를 논파해버렸으니까 완전히 가짜뉴스인 거죠. 근데 이런 가짜뉴스를 왜 보도를 했겠습니까? 이게 다 주식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하게 되니까 이게 완전 투기판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넘어서 이제는 건전한 아트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아트폼을 만드는 기획자로서 미니진이 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적 전환이 일어날 때 항상 대중의 선택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진 비전 때문에 대중의 선택을 받는 거죠. 서태지가 가요계에서 일궈놓은 그런 혁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앨범부터 샘플링을 활용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사운드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스탠다드가 되었죠. 샘플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작곡가들이 늘어나게 됐고, 지금은 샘플링을 안 하는 작곡가들은 없죠. 그리고 뭐 공윤이랑 싸웠던 사건이라든지 저작권 협회랑 싸웠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은 다 걸렸지만 결국 서태지 하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만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게,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90년대만 해도 이게 그 조직폭력배들의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요 프로에 가수들을 내보내서 그 가수들이 상위권 차트에 올라가면은 그 가수들을 밤무대로 돌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밤무대로 돌려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그런 이제 조직폭력배들의 사업이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이 나오는 군형이 이제 밤무대잖아요. 이수만 씨가 아이돌 산업을 개척을 하면서 밤무대에서 돈을 얻는 게 아니라 팬들이 앨범을 구매하고 콘서트에 오고 굿즈를 사고 이런 부분들을 사업화하면서 그런 구조적인 혁신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밤무대 돌리려고 가수를 키우진 않아요. 지금은 팬들에게 어떤 서비스나 앨범을 판매를 하고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여튼 그런 구조적인 혁신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K-팝은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해요. 이게 계속 아이돌들은 고생을 하고 뒤에서 어른들은 투기질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이게 건전한 K-팝 문화가 되겠냐고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 지금 그 방시혁 닮은 분이 계속 나와가지고 뭐 재조사를 한 해 만에 그렇게 했는데 양화를 구축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작업이죠. 정말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짓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그 벌고 그 빨리빨리 꺼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들이 봤을 적에 정말 한심하고 그러면은 그 계속 산업이 나락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산업이 나락을 가지 왜 산업이 나락을 안 가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나쁜 짓을 해도요 어차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걸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엔터는 어떡하죠? 팬들이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몰상식한 짓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이브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엔터사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엔터 산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팬덤의 니즈가 투자를 통해서 성장이 되지가 않아요. 투자자로부터 막 투자도 받고 주식도 올라가서 현금이 확보가 되면은 그거를 성장을 시키잖아요. 그거를 성장을 시켜도 팬덤들의 니즈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팬덤의 니즈가 뭐죠? 그냥 팬사인회 가고 콘서트 가고 포카를 많이 모으고 우리 오빠 언니들이 높은 순위에 올라가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의 니즈라고. 하이브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NFT도 하고 있고 뭐 게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팬덤의 니즈가 아닙니다. 그리고 멀티레이블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국식 멀티레이블은요 멸망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스윙스 씨가 운영을 했던 AP 알케미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스윙스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레이블들의 지주회사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멀티레이블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다 같은 한 식구였는데 이제는 레이블별로 나눠져서 이제 그 각 레이블에 소속되어 있는 뮤지션들이 매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스윙스 씨가 이제 그 릴타치한테 너 이제 월세 내라. 4억에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월세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벽에다가 태깅을 해버렸어요. 이게 릴타치의 친구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멀티레이블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니즈와도 동떨어져 있고 팬덤의 니즈와도 동떨어져 있어요. 멀티레이블이라는 시스템은. 왜 그러면은 이 릴타치의 친구가 개빡쳤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스윙스 씨가 월세를 내라고 했어요, 릴타치한테. 그러면은 릴타치는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와야겠죠. 돈을 누구한테서 벌어와요? 뭐 콘서트를 열든 뭐 앨범을 내든 여튼 팬들한테서 돈을 받아와야 돼. 그러면은 릴타치는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앨범을 내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아티스트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고작 월세를 내기 위해서 팬들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와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그 내용들이 주변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릴타치의 친구가 이렇게 APR 케미를 조져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좀 행동이 심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 이런 거 당해도 싸다 이런 게 지금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뭐 전문가들은 경영이랑 제작이 분리가 되면은 이게 하이브가 뭐 경영이 순탄하게 되고 뭐 그게 더 나아질 거다. 수익 구조도 나아지고 다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경영과 제작이 분리가 되면은 고생은 아티스트가 하면서 이익은 주주가 챙겨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팬덤의 니즈와도 동떨어지게 되는 거고 아티스트의 니즈와도 동떨어지게 됩니다.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 있는 거죠. 오로지 계저씨들의 이익만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거를 계속 괜찮은 거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 구조 자체가 부도덕한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도덕적인 해이가 심각하냐면은 막 밀어내기, 사재기, 그 다음에 허위 마케팅 너무 많아서 이 엔터 산업과 유사한 산업이라고는 불법 다단계 말고는 유사한 산업이 없어요. 아 하나 더 있네. 그 사이비 종교 신천지 뭐 그월드 이런데 그월드나 지금 엔터 산업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멀티레이블을 한다고 친다면은 멀티레이블은 경영난이 계속 생겨요. 근데도 팬덤들은 계속 돈을 냅니다. 막 팬사인회도 가고 막 음반도 엄청 사고 스트리밍도 겁나 돌리고 있고 계속 가중이 되는 거야. 팬들한테 부담이. 이게 그 월드랑 굉장히 닮았는데 그 월드도 지점은 적자거든요. 근데 수강료는 엄청 비싸요. 그냥 막 300만 원, 몇백만 원은 기본이고 마스터 힐러 과정인지 몇천만 원도 든다고 해요. 이게 뭐가 다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구조 속에서도 아이돌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괜찮은 음악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민희진 대표가 사라진 현재 뉴진스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겠죠. 2차전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2차전에서 이기게 된다면 본안 소송에서 민희진 대표가 이기게 된다면 다시 대표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뭐 약속된 금액들도 다 하이브가 뱉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14년도 원래 정규가 나오기로 돼 있는데 그게 물 건너 갔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지금 제작할 사람이 없잖아. 지금부터 제작 기획 단계에 들어가서 앨범이 나온다고 치면은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4년에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투어나 뭐 공연 이런 것만 계속 돌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런 대중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잖아요. 이런 거는요. 팬들이 원하지도 않는 결과고 대중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태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K-팝 구조는 멸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K-팝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민희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돌 이름도 모르는 그런 개저씨들이나 노인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가 주식 사고 팔고 하면서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보면은 막 범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힙합 뮤지션들이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지금 보면 아이돌 판에서도 막 시읒 범죄 나오고 막 음주운전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그 노인들이나 개저씨들이 서커스 광대 노름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인 거예요. 매니지먼트를 잘 했다면 휴가가 음주운전을 했겠습니까? 매니지먼트를 잘 했다면 시읒 범죄가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태하게 일을 하는 거죠. 돈만 보고 아이돌 관리는 뒷전으로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트폼이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뉴진스와 버니즈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민희진 대표가 많은 것들을 설계를 했었잖아요. 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팬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열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아티스트가 주주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아트폼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아티스트한테 돈을 조금 줘도 얘네들이 시키는 거 다 한다. 이렇게 되니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여기에 몰려드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매니지먼트사는 적게 가져가고 아티스트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아트폼이 생겨버리면은 아예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앞으로 뭐 본인의 비전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한 비전을 아이돌 팬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을 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민희진 대표는 최소 몸값이 2조 원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뉴진스가 정상 활동을 할 경우에 전문가들이 어도어의 가치를 2조 원 정도로 예측을 했거든요. 어도어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하이브와는 별개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터 쪽은 선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돌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내느냐 이게 중요한데 보면은 지금 배드민턴 선수들이 안세영 선수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이돌 지망생들이나 그런 팬들도 민희진 대표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재풀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인재풀이 더 늘어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희진 같은 경우에는 품질 중심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팬들을 배신할 수도 없어요. 보면은 항상 굿즈나 앨범이나 이런 퀄리티를 보면은 다음에 또 사야지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게끔 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팬들도 민희진이 만든 제품은 믿고 구매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이브 배임 사태로 인해서 체급도 엄청나게 상향이 됐고요. 지금 뭐 거의 뭐 하이브랑 혼자서 그냥 맞다이를 깨운 건데 이것만 해도 체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대카드 강연도 0.2초 만에 매진됐다고 하는데 0.2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몇 초 만에는 매진됐겠죠. 그리고 미니진 코어 이런 것도 다 매진이 됐고 이런 인기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다.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몸값은 이제 최소 2조라고 봐야 된다. 그러나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지금 민희진 대표한테서 가장 큰 문제는 뉴진스거든요. 뉴진스의 향방을 알 수가 없어요.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족족 다 성공할 일만 남았어요. 문제는 뉴진스다. 사실 그래서 대표직을 일방적으로 해임을 했을 때 가장 뼈아픈 부분들이 대표직을 해임 당했다는 것보다 뉴진스랑 헤어지는 게 민희진 대표한테는 가장 큰 타격인 거죠. 모든 싸움이 뉴진스를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는 자유가 되었지만 사실상 뉴진스를 지키는 데는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시간이 결국에는 해결을 해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